예언은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이들에게 그것은 시간 속에 새겨진 표징입니다. 2025년 8월은 결코 평범한 달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달은 오래된 결정들의 무게를, 거룩한 입술과 저주받은 입술에서 발화된 말들의 흔적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를 짊어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성과 전통, 기술과 영성이 교차하는 이 땅, 지정학이나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무언가의 진앙이 될 것입니다. 이 계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후원해 주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모든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희망과 진리를 살아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열매입니다. 가능하다면 멤버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도와주세요. 당신의 기여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이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가올 것에 몰입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공기 중에 불안이 감돌고 있음을 느낍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군사적 긴장, 임박한 경제 붕괴, 전 세계 통신을 위협하는 태양 폭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곡입니다. 최근의 사건 하나하나는 마지막 멜로디를 준비하는 불협 화음의 화음과 같습니다. 표징을 아는 이들은 이미 감지합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시나리오가 있으며 영의 주파수를 들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분명합니다. 한국을 뒤덮는 이 저주는 이미의 징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수확입니다. 오래전부터 맺어진 동맹들, 숨겨진 의도로 체결된 약속들, 정치의 지하에서, 경제의 그늘에서, 심지어 종교의 배후에서조차 영원한 원칙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영의 세계에서 울려 퍼져 지금 물질계에 나타나는 움직임을 촉발했습니다. 8월은 수렴점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장막을 넘어 모두 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주란 단지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경고했습니다. 혀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 왜곡된 의도로 드려진 기도들, 비밀 회의에서 맺어진 맹세들, 잉크로 서명되었지만 피로 봉인된 법령들, 이 모든 것은 영적 궤적을 만들고 그 궤적은 언젠가 운명이 질주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수십 년 동안 포장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이 어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수에 의해 조용히 보관된 오래된 문서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이 흔들리고 태평양의 물결에서 예리한 바람이 불리라. 어떤 학자들은 이를 비유로 해석했고 또 다른 이들은 신비주의적 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지진, 기술적 위기, 조용한 전염병 하나하나가 확증의 벽을 쌓는 벽돌이었습니다. 이제 그 벽은 거의 완성되었고 그 위에는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글씨가 새겨져 있지만 표징의 언어를 아는 이들에게는 빛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곳은 상반된 힘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박해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땅이자 지하 교회들이 해방을 위해 부르짖는 땅이지만 동시에 현대의 우상들이 거룩함을 대신한 땅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형태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이교도의 제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화면, 마음을 노예로 만드는 알고리즘, 육체를 착취하는 산업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쇼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빛 뒤에는 많은 이들이 질문하기를 꺼리는 계약과 맹약이 있습니다. 8월은 가면이 벗겨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나는 환상 중에 흐린 하늘을 봅니다. 반도 위로 붉은 빛을 띤 달이 떠 있는 모습을.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표징입니다. 기후가 갑작스럽게 변하며 마치 자연이 인간의 반역에 항의하는 듯할 것입니다. 예보되지 않은 비, 계절을 거스르는 바람, 그러나 그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지진은 영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알 수 없는 중압감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압박 아래에서 결정이 내려지며 민중은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 불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으로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이 아니라
영혼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언론은 기술적 답변을 내놓으려 애쓸 것입니다. 기후 이상 현상, 불안정한 시장, 사이버 공격. 그러나 그 설명 뒤에는 불편한 침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조차도 왜 특정한 사건들이 그렇게 동기화되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실패하며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이유 없이 깨질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문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운명을 다스리는 영혼의 코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듣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표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8월은 깨어나라는 부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모든 민족에게도 해당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켜 대륙에 닿을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상호 연결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건드릴 때 선이든 악이든 그 반향은 온 세상에 미칩니다. 번쩍이는 섬광이나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표징은 부주의한 자들에게는 미묘하게, 그러나 분별력 있는 자들에게는 굉음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한 약속이 파기될 것입니다. 한 이름이 폭로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감춰진 진실이 너무나도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나 마치 허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성취입니다. 그 모든 세부 사항은 먼 미래라고 여겼던 일이 도래했음을 확인시킬 것입니다. 8월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 관문을 통과하는 자는 혼돈에 삼켜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계시를 기록하면서 마음의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평화와 번영의 담론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는 시대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원칙이 짓밟힐 때 평화는 없습니다. 다가올 것은 절대적 파괴가 아니라 혹독한 교정입니다. 정화의 불처럼 한국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비극이라 부를 것이고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섞인 심판이라는 것을, 여전히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의 벼락처럼 터져나와 조롱하던 자들을 놀라게 하고 깨어있던 자들을 떨게 합니다. 2025년 8월, 그 벼락은 한국에서 울릴 것이며 그 메아리는 지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별합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본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어졌습니다. 화면은 빛나지만 마음은 흐릿합니다. 알고리즘은 욕망을 예측하지만 상처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저주는 펼쳐집니다. 그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지금인가? 그 답은 지상의 달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주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계가 존재하며 그 시계는 시대를 바꾸는 사건을 지배합니다. 그 시계는 초를 기록하지 않고 표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표징은 분명합니다. 교만은 정점에 올랐고 불의는 제도화되었으며 우상숭배는 세련되어졌습니다. 기술 경쟁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달리는 한국은 본질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형으로 바꾸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경고를 내릴 완벽한 무대입니다. 이 저주는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재앙이나 영화 속의 대재앙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시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구조, 안정감,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장 안전하던 집에도 불안이 침투할 것입니다. 굳건한 기업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몰락을 맞이하고 정치적 동맹은 갑작스럽게 깨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어떤 정부도 법령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무너집니다.
밤의 환상에서 나는 파란 빛에 물든 방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빛 앞에 앉은 얼굴들은 어둡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무언가가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날 깨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시스템들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해커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율된 움직임입니다. 그 영향은 마음과 충동을 흔들어 거대한 틈을 여는 성급한 결정을 촉발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붕괴되고 비밀이 드러납니다. 신뢰를 불러일으키던 단어, 투명성은 이제 어두운 거래를 숨긴 자들에게 공포가 될 것입니다. 8월은 가짜 안전의 장막이 찢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연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단순한 기상 재해가 아닙니다. 과학적 논리를 거스르는 표징들입니다. 기이한 색으로 물든 하늘, 예상치 못한 빛의 현상, 이유 없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로 기록하려 달려들고 수백만 명이 그것을 보겠지만 분별하는 자는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가 물질의 장막을 뚫고 여전히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신호입니다. 화려한 빛과 패턴을 지배하는 산업에 영향받은 한국의 젊은 세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존재의 공허함이 심화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회적 불안이나 정체성 위기로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이며 바람을 쫓다 지친 마음에 울려 퍼지는 내면의 절규입니다. 그 시기에 많은 이들이 현대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어떤 이들은 전통 종교에 의지하려 하지만 소수만이 근원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은 현대의 자아가 거부하는 한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그 사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영적 지도자들은 이 재앙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할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상품으로 팔고 생명 없는 말을 화려한 담론에 포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나타나면 그것은 인간 내러티브의 피상성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져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빛에 몸을 기울이거나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 일이 한국에만 머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반도는 단지 문입니다. 파도는 계속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아메리카까지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영역에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사일의 전쟁이 아니라 감각의 전쟁입니다. 영적 가치가 희석되면 사회 전체가 불안정을 수확합니다. 8월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늦기 전에 깨어나라. 그러나 누가 들을까요? 통계와 보고서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분별할 감각이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환상 중에 나는 한 이름이 뉴스에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교만의 몰락을 상징하는 그 이름은 모든 언어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덮으려 애쓸 스캔들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폭로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그리고 각 폭로는 오래된 예언의 메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사려 하고 어떤 이들은 법을 들먹이겠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예언자적 목소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값비싼 양복과 스포트라이트를 두른 자들이 아닙니다. 익명의 그늘, 삶의 광야에서 일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고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환상을 진리가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서도 겸손히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저주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항할수록 결과는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세상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나라에 보여줄 것입니다. 영원한 원칙을 거스르는 구조를 인간의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음을.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금식하고 간구할 때입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내 안에서 속삭임이 들립니다. 하늘은 전쟁 중이고 땅은 그 반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8월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나 기후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충돌하는 영적 대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 종교는 흔들리고 철학은 의문을 받고 정부는 전례 없는 압박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내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경향을 예측하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를 탐험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주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달이 흘러갈수록 보이지 않는 안개가 한국을 뒤덮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시장은 계속 운영되며 고층 빌딩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겠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스며듭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뭔가가 일어나려는 것 같아. 그 감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위기는 언제나 물질적 사건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8월은 이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할 것이며 화려한 음악도 빛나는 광고도 그것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태양이 강하게 빛나고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천문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인식입니다. 마치 희망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것처럼. SNS는 수수께끼 같은 글과 은근한 고백,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억지로 유머로 바꾸려는 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심리학자, 인플루언서,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회적 위기, 디지털 불안과 같은 단어로 피상적인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 많은 이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외칠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오라. 인간의 구조를 신뢰하지 말라. 그러나 대부분은 비웃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는 편안한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곧 확증이 찾아올 것이며 더 이상 긴 학문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던져진 항아리가 땅에 부딪혀 조각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붕괴가 핵심 산업을 강타하고 오늘 상승 곡선을 그리던 그래프는 경고도 없이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몇 시간 만에 수십억을 잃고 뉴스 헤드라인에는 설명 불가, 전례 없는 사태라는 단어가 도배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안전을 약속하려 애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통제되고 있다. 격앙된 연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계획 실패나 인간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조율된 움직임입니다. 영적 원칙이 체계적으로 짓밟힐 때 나라를 떠받치던 기둥은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충격이 보이는 세계에 파급됩니다. 8월은 그 영원한 법칙을 세상 앞에 실험처럼 드러내는 달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더 무거운 짐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진정한 간구로 무릎을 꿇고 다른 교회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일정과 이벤트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전략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벤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로 일어나는 자들은 피난처를 찾을 것이며 가치를 거래하며 영성을 가장하는 자들은 폭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폭로는 굴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너무 늦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비전 속에서 몸이 떨릴 만큼 강렬한 장면을 봅니다. 거대한 공연들이 취소됩니다. 관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일정을 흔드는 이상한 사건들 때문입니다. 수개월간 준비된 행사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모래 위의 성처럼 갑자기 덮친 파도 앞에. 그리고 그 취소와 함께 소문이 퍼집니다. 이건 표징인가? 저주인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답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징들은 너무나 분명해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재배치하는 것처럼 완벽히 동기화되어 보일 것입니다. 한국을 세계적 아이콘으로 만든 문화산업은 거의 동시에 폭발하는 일련의 스캔들에 휘말릴 것입니다. 숭배받던 이름들이 무너지고 문서가 유출되며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고 음모가 폭로됩니다. SNS는 분노로 타오를 것이며 상처 입은 우상 숭배가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이익으로 바꾸고, 순수를 퍼포먼스로 바꾸고, 원칙을 권력으로 바꾼 시스템. 저주는 그 시스템의 뿌리를 도끼로 찍는 것처럼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깨어남이 될 것입니다. 붕괴 속에서 남은 자들이 다른 메시지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쉬운 번영이나 즉각적인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어짐, 본질로의 회귀, 영원한 가치와의 화해를 말합니다. 그 남자들과 여자들은 주요 무대에 서지 않지만 그들의 말은 영혼의 황야에 메아리쳐 자살 직전에 있던 자,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자에게 닿을 것입니다. 저주는 또한 개인적 기적과 구속의 이야기를 위한 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8월에 시작된 것은 8월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달은 고요한 물에 던져진 첫 돌과 같아 그 파문은 이어지는 달들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9월, 10월,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 여파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세계의 구조를 뒤흔들 것입니다.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과 부로 방어막을 쳤다고 믿는 나라들조차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요새들이 영원의 파도 앞에서는 모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모든 가운데 확증을 구한 자들에게 보이는 표징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밤 하늘에서 비범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로라처럼 보이지만 오로라가 아닙니다. 마치 하늘이 불타는 듯 반도 위에 춤추는 빛깔들. 과학자들은 급히 설명하려 애쓰며 태양 입자 때문이라 말하겠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압니다. 이것은 표징입니다.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이 진리를 침묵시키려 할 때 하늘이 말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 위에 찍힌 신적 서명 같고 전능자의 시선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음을 일깨우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직접 경고합니다. 이 글을 읽는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올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빛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나 기관이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은 개인적이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때에는 정치적 동맹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적 동맹은 지탱합니다.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은 영원하신 그분과 맺는 언약입니다. 8월이 다가올수록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물리적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 사상, 담론의 바람입니다. 정보의 폭격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강렬히 움직입니다. 디지털 전쟁, 내러티브 전쟁, 이념 전쟁. 이 모든 것은 장면의 일부일 뿐 진짜 불길 앞의 연기입니다. 분별 없는 자는 혼란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빛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내 영 안에서 마지막 문장이 속삭입니다. 저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서막이다. 왜냐하면 폭풍 후에는 언제나 고요가 오지만 그것은 올바른 목적 안에 굳건히 선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8월은 그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역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계시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8월은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한 달이 아니라 영 안에서의 전환점입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것이 마치 땅 속에서 솟구치는 용암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견고해 보였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이론이나 과장이라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특히 불편한 진리는 인간의 교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저주는 사람을 겁주기 위한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깊은 곳에서 맥동하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고함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대신 무겁게 들이운 침묵 속에서 옵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는 표징들로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법령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무언가와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모든 것이 기울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매료시켰던 거대한 기술 제국은 깊은 균열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스템의 균열이 아니라 집단적 영혼의 균열입니다. 이 시기의 뉴스는 사건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문화계의 거대한 이름 하나가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는 스캔들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이 파기되고 스폰서들이 철회하며 산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 폭로는 첫 번째 도미노 조각과 같아 큰 소리와 함께 넘어지고 그 뒤의 것들을 줄줄이 쓰러뜨릴 것입니다. 세상은 해시태그를 논할 때 법정은 가동되고 비밀 문서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커튼 뒤에는 짙은 어둠이 숨어 있었음을, 그와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완전한 붕괴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 불확실성을 던질 예기치 못한 금이 갈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반응하고 통화는 요동치며 투자자들은 흐름을 예측하려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산도 도미노 효과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수학 공식도 그것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8월은 동방에서 시작된 그 항의, 한치를 경제가 온몸으로 느낀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물리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동안 영의 세계에서는 하늘이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빛의 전사들이 일어나지만 어둠의 세력도 공격을 강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잠, 혼란스러운 생각, 공기 중의 무거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전투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피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영원한 반석 위에 선 자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저주는 무작위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과 의사의 손에 쥔 메스와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내부를 죽이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은 잘라낼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박수 속에서 자라난 영적 종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는 단지 조각상에 대한 경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덧없는 것에 대한 숭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세련된 형태를 취했습니다. 쇼스크린, 브랜드,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은 무해해 보였지만 예배로 바뀌는 순간 심판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도착했습니다. 달이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울부짖는 듯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기후현상이 그 지역을 강타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만큼 그것은 평범한 태풍도 예상된 지진도 아닙니다. 그것은 혼합된 형태일 것입니다. 모든 패턴을 무시하는 연속된 사건, 맹렬한 바람, 전략적 지점에 쏟아지는 폭우, 맑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 이 모든 것이 몇 시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 영과 함께 목소리를 합쳐 말하는 듯. 그리고 그 소리는 클 것입니다. 너무 커서 전 세계 네트워크가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기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을 괴담 유포자로 낙인 찍으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울리도록 태어난 목소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불길처럼 번질 것입니다. 마케팅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연일까? 단순한 사고일까? 그러나 마음속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부인은 힘을 잃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유행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혼돈 가운데 의미를 찾기 위해. 하지만 여기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희망은 존재합니다. 저주 한가운데에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각성입니다. 빛을 향해 돌아서는 자들은 폐허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한 화해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수년간 사람들을 묶어왔던 중독이 끊어질 것입니다. 고통은 치유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겸손과 항복으로 건너려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나머지 세상은 경악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설명하려 책을 쓰고 사회학자들은 이론을 세우려 하겠지만 그 어떤 것도 핵심에 닿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 현상이 아니라 영적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다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파도는 첫 해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본질과 외형을, 진리와 환상을 가르는 주기의 시작. 분별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정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최종적 사건들을 위한 정렬입니다. 이 계시를 마무리하며 내 영안의 마지막 속삭임이 울립니다. 8월은 잃은 것 때문에 기억되지 않고 드러난 것 때문에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저주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면을 벗기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약점을 드러내며 회개로 부르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 것입니다. 무시하는 자는 교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선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공포를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채널을 후원하십시오.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진리가 침묵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모든 결정이 씨앗이 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8월은 그 씨앗이 뿌려질 토양입니다. 당신은 어떤 추수를 원합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